안녕하십니까, 예스맨입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의 영원한 숙제 하나 풀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고 끝까지 가면 결과가 어디까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전기자전거는 왜 무거울까? 한번 숙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가볍게 만들 수 있을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전기자전거가 가벼워야 될까?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항상 좋은 길로만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계단을 들고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 6층까지도 가지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고장나서 차에 실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가벼운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계통이 자전거 외적인 요소 무게가 거의 작은 자전거에서는 반을 차지합니다. 그럼 자전거 2대 무게를 1개로 줄여라.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숙제 한 가지씩 풀어서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지, 전기자전거 무게를 어디까지 줄이고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량화 자전거를 만들 때는 몇 가지 포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 만족하고 경량화 자전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제일 먼저 저희가 선택한 것이 바퀴 사이즈입니다. 자전거는 12인치부터 29인치까지도 자전거 다양하게 나옵니다. 대체로 자전거 크기는 바퀴 사이즈에 정해집니다. 바퀴 작은 자전거는 자전거 사이즈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16인치. 그리고 적어도 자전거의 안전성을 가지고 자전거처럼 주행성을 가질 수 있는 건 16인치 이하로 적어지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16인치 정도. 그리고 반드시 변속기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변속기 없는 싱글 자전거는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있어야 되고 가벼운 16인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의 거리를 달릴 전기 자전거를 원하는지. 이 바이크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주행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가벼운 자전거를 원하는데 배터리 용량은 이만큼 100km, 200km도 갈 수 있는 배터리를 10km 미만의 자전거를 갖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로 만든 최고의 배터리는 국내 삼성 배터리를 이용했고요. 요 정도입니다. 20알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1.2kg 정도 배터리입니다. 무게가 1.2kg, 36V 7A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1kg짜리 변벨이랑 비슷하고요. 요 정도 배터리를 여기에 가벼운 경량화 자전거에 붙이면 한 30에서 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욕심을 좀 내볼까요? 나는 100km 가고 싶어, 150km 가고 싶어 하면 이 정도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36V 21A. 자, 21A 정도 배터리를 가지면 편하게 10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멀리도 갈 수 있는데 무게가 3.5에서 40kg, 4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가지고 4kg짜리 배터리를 가지고 이 자전거를 가볍게 만들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타협점을 찾습니다. 50km 정도를 달릴 수 있고 편하게 한 50km, 좀 무리하면 100km도 탈 수 있지만 30에서 50km 탈 수 있는 배터리용 최소 용량을 가진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전거에는 수십 가지 부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부품 하나하나의 무게를 다 줄여야 됩니다. 일반적인 저렴한 자전거가 무거운 이유가 하나하나가 좀 조금씩 무거워지면 하나 별거 아니겠지 그러지만 10g씩만 무거워져도 20가지 아이템이 붙으면 200g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5g, 10g 단위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작은 브레이크 하나. 자, 요 브레이크 보시면 32g. 이 브레이크 레버가 일반적인 순정품에 비해서 한 3분의 1 무게밖에 안 됩니다. 32g짜리 CNC 가공입니다. 이런 브레이크 레버까지 다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이 자전거에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이 브레이크 라인까지 다 바꿨습니다. 라인이 쉽게 말하면 쉐줄입니다. 얘는 알루미늄으로 관절로 만들어서 무게를 반이하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다 변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무게를 줄여봅니다.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다 제작해서 중량을 공개를 하겠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만들어낸 이 중량에서 더 내려가면 1kg 단위로 수백만 원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것까지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무게를 따져가면서 조립하고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운 프레스토 라이트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프레스토 라이트가 앞에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다운에서 만든 미니 벨로 중에 나름대로 명작으로 통합니다. 동호회에서도 나름대로 또 찾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단종이라서 돈 주고도 새 제품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이 자전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16인치 작은 바퀴에 구름성도 좋은 휠셋 자체가 아주 좋은 휠셋을 썼습니다. 이 휠셋이 키네틱스 프로라고 나름대로 앞바퀴 구름성과 나중에 보시도 차이가 나는데 한 7분 8분 돌아갑니다. 한번 돌려놓으면 그 정도로 구름성이 좋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 프레임 Y 프레임은 비틀림도 적은 편이고 댄싱을 쳐서 고속 라이딩을 해도 자전거 프레임에 전혀 무리가 가거나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프레임 자체 강도가 좋아진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Y 프레임도 있지만 다운에서 만든 Y 프레임과 7005 항공 알루미늄 계열입니다. 가볍고 이 알루미늄 강도가 좋아서 지금 현재 고급 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대부분 자전거는 6061이 많은데 7005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부품들이 나름대로 좀 무게를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기본으로 달려있던 이런 핸들바, 기본으로 이게 순정으로 달려나온 핸들바입니다. 핸들바도 보시면 카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2년, 13년 전에 나온 제품이 이렇게 카본을 기본으로 핸들바를 채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볍습니다. 카본으로 만들고, 그리고 휠셋도 작고 나머지 부품들 대부분 가벼운데 저희는 여기서 좀 더 줄여보려고 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부품들을 줄여서 무게를 다 측정했지만 나중에 결과는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물이 되듯이 다 모여가지고 무게가 줄어드는 거지 어느 특정한 부품으로 대폭적인 무게를 줄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자체 프레임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우리가 원하는 가장 경량 자전거로 만들기에 좋은 프레임이고,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전기 자전거로 운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프레임입니다. 자, 경량화된 부품을 사용해서 최소 경량화 시킬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핸들바부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 핸들바는 카본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 자전거 그러면 주렁주렁 다는 걸 다 생각하시는데 전기 자전거도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주렁주렁 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핸들바에는 최소한 단순화 시켜서 가벼운 전기 자전거 만드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핸들바를 고정을 합니다. 이 카본 핸들바는 반드시 지정 토크를 맞춰줘야 됩니다. 보통 5N 정도 되는데 토크 맞춰줘가지고 다시 저기 끄고요. 위치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최소화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이 변속 레바도 다 바꿨습니다. 원래 스램 트위스트 레바였는데 샥 리모트입니다. 샥 리모트를 이용해서 3단 조절할 수 있는 샥 리모트라서 이걸로 바꿨는데 무게를 또 한 20g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핸들바 위에 아주 깔끔합니다. 끝나고 나면 핸들바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속 레바가 요만해집니다. 실제 크기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5분의 1, 1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용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4가지. 자, 브레이크 이쪽에 오른쪽도 브레이크. 자, 이것도 라이트 프레스는 초경량 브레이크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핸들바 위에 있을 거는 계기판이 여기 올라갈 겁니다. 계기판하고 변속 레바 그리고 브레이크 레바 2개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레바 세팅, 뒷브레이크 레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뒷브레이크 세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뒷브레이크 레바 그리고 오른쪽에 저는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오른쪽 레바, 왼쪽 레바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브레이크 레바를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는 자기 손이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본인이 편한 각도를 찾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적정하게. 카본, 전체적으로 카본은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 규정 토크가 보통 5N 내외입니다. 그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그 브레이크 캘리퍼, 이것도 길이가 짧고 브레이크 캘리퍼 길이를 줄이고 CNC 가공으로 처리된 겁니다. 보통 순정 원래 달려있던 것보다 무게를 거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캘리퍼도 앞뒤를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게는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비용으로 보면 아주 큰 비용은 아닙니다. 차이가. 브레이크 캘리퍼를 앞뒤를 다 바꿨습니다. 자, 바꿔주는데 요거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를 달아보겠습니다. 물론 경량화시킨 캘리퍼고요. 자, 캘리퍼는 이렇게 해서 위치를 해놓고 볼트 한 개 한 개가 가벼운 알루미늄 볼트입니다. 볼트 한 개 한 개 다 그램 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나름대로도 상표가 다 되어 있고요. 경량화 시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피벗 볼트는 그래도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단단히 고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확인하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브레이크 캘리퍼를 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반대쪽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브레이크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에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텐션 조절을 해서 맞춰줘야 되고요. 이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각각의 텐션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텐션을 조절해서 여기 보시면 이 텐션을 조절해서 레버가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부분, 리턴이 늦게 되는 부분에 텐션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강하게 해주면 이쪽에 힘이 세지고 이쪽이 안 움직이면 이쪽이 세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좌우 밸런스가 잘 맞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앞바퀴가 이렇게 돌려면요 멈출 때 소리가 전혀 안 나야 되고 멈출 때 어느 정도냐면요 7분, 8분도 돌아갑니다. 그만큼 이 키네틱스 프로 자체가 구름성도 좋고 보시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볼트 QR 볼트 하나도 다 티타늄으로 다 저희가 변화를 한 겁니다. 보시면 이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지만 실제로 이 QR 한 개 무게가 최소한 몇십 그램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타늄 엑셀이 들어간 QR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또 몇 그램을 줄였고요. 전체적으로 무게는 이 작은 거 한 개 한 개가 모여서 결국은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자, 튼튼하게 요 뉴턴도 맞춰줘야 되고 자, 이제 앞으로 그 조절이 됐고 자, 앞쪽은 끝냈고요. 뒤쪽도 경량 브레이크 방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는 앞 브레이크와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텐션 잡아서 해주고 텐션 잡아서 일시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임시 고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 임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자, 경량 똑같은 경량 치부 볼트를 여기다 이제 적정한 폭판을 항상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께를 바꿔보면 자, 두께가 조립이 됐고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하고 브레이크 라인을 설치를 합니다. 브레이크는 설치가 됐고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자, 뒷바퀴는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 연결하고 하기 전에 계기판을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기판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 바팡 센터 드라이브는요, 계기판 종류가 지구상에서 제일 많습니다. 모터 한 개에 내가 원하는 계기판 수십 가지를 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계기판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람수도 가장 적고 초소형입니다. 이 컨셉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판이 좀 약점이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요. 계기판 화면이 너무 적어서 이 화면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나쁘면. 그래서 저희가 이 계기판을 포기를 하고 무게가 몇십 g이 더 늘어나지만 가장 시인성이 좋은 이 좀 큰 계기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 계기판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이 브라켓으로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저 스위치 담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자, 브라켓의 계기판 각도는 지금 정밀하게 안 정해도 됩니다. 계기판 각도는 수시로 나중에 정밀하게 사용하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실 때 너무 세게 조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계기판을 너무 세게 조이면 나중에 충격받으면 브라켓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해야지만 나중에 충격받았을 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부러지진 않습니다. 유연하면 휘면 부러지진 않는데 너무 단단하게 조여버리면 이게 안 돌아가면 파손되면 나중에 브라켓을 따로 구해야 되니까 힘들고요. 될 수 있으면 브라켓은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 안 돌아가고 진동에 돌아가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빡빡하게 움직일 때. 자전거 타면 이 계기판이 자꾸 움직이면 보기 싫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대신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나중에 브라켓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트롤러 부분, 이 왼쪽 부분 이 버튼인데요.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조여놓고 본인이 가장 쓰기 좋은 위치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꽉 조아버리면 얘도 문제가 되고 달리면서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조이지 않습니다. 돌아가게. 자, 요거는 나머지 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만 조이고 대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겨내고 바퀴 돌리면 빡빡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꽉 조이지 말고 충격을 받거나 힘이 닿았을 때는 돌아갈 만큼, 자, 이렇게. 자,
왜 필요하냐면 수시로 타다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본인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각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정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계기판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기판 설치까지 마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탈람 설치해 보겠습니다.